자, 이제 조용히 하시죠. 조용한 사람이에요, 지금. 의장님도 사기 당해 맞아. 이게 사기면 김건희 주가 조작을 어떻게 할 겁니까? 도대체 양심이 자, 이제 설명 좀 들읍시다. 예, 다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를 대표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방송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정부가 공포하지 못하고 국회에 제의를 요청하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신속하게 공포하여 시행하는 것이 원칙임을 깊이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로부터 이송된 4개 법률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법률안들이 시행될 경우 분명한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득이 헌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제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의 요구 주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제의 요구 사유입니다. 첫째,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4인으로 하는 것은 소수 위원들이 사실상 위원회 의사결정을 좌우하게 되어 정부의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국회에서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공석인 경우에는 위원회 개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방송통신 관련 기능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지될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법령상 기한이 정해져 있는 안건들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게 되고 국민의 권익과 관련되어 시급히 처리돼야 될 현안들의 처리가 늦어져 국민들의 피해가 가중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에 대한 제의 요구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3법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제21대 국회에서 제의 부결된 바 있으나 기존의 문제점이 전혀 수정되지 않거나 보완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사장의 해임 사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추가되어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을 더욱 어렵게 하는 형태로 다시 정부에 이송되어 왔습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공영방송 이사회가 편향적으로 구성되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것입니다. 개정안은 그동안 여러 정책 사안에서 편향적인 의견을 제시해왔던 방송 관련 단체에게 이사회 구성 중 상당수의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사회가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갖지 못하고 편향적으로 구성되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것입니다. 둘째, 공영방송의 경영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것입니다. 이사회의 견제 감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속한 특정 직능 단체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영방송사의 경영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감시하는 이사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셋째, 헌법상 국민 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거나 달리 국민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는 방송 관련 단체들에게 상당수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의 이사 임명권에 관여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국민 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넷째,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여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 개정안은 특정 방송 관련 단체가 각각 단수의 이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은 그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이사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하고 권력 분립 원칙에도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 다섯째,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사장 인사가 자의적이고 편파적으로 이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 기준은 제도의 본질적 사항으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나 개정하는 그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자의적이고 편파적으로 구성 운영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장의 인사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대통령의 사장 임명권을 제약하고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 사유를 한정함으로써 도덕성의 상실 등 더 이상 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하여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약하고 나아가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끝으로 제2요구된 방송사법 개정안은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방통위의 의사 정족수를 신설 및 강화하는 것은 방송통신 분야의 주요 결정을 하는 방통위 의사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 선임 절차, 사장의 추천 절차를 변경하는 것 또한 방송의 자유, 독립 및 그 공적 책임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이상 4건의 개정안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크고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지 않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깊이 해량하셔서 정부의 제2요구를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나오셔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2의 건에 대하여 제2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입니다. 지난 8월 2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신속하게 공포하고 시행하는 것이 원칙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검토한 결과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법률 시행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도 예상이 됩니다. 이에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제2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제2 요구의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법률안은 헌법의 기본 원칙인 삼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정부로 하여금 공포 후 3개월 안에 반드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강제하는 등의 규정은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고유한 권한인 예산 편성권과 제출권 등을 침해해서 삼권 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 헌법상 정부 행정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급 대상과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등 구체적인 집행 방식을 직접 규정한 집행적 법률로서 정부가 재정 상황이나 지급 효과를 고려한 적정한 행정 재량을 행사할 여지를 박탈하는 등 국회가 법률로서 정부의 행정권을 사실상 대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셋째, 대규모 현금성 지원은 과도한 재정 부담과 함께 경제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규모 국채 발행은 막대한 나라 빚이 되어 건전 재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현재 경제 상황에서는 대규모 현금성 지원이 오히려 물가 상승의 계기가 되어 민생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넷째, 전 국민에게 3개월 내에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는 단일한 수단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일일이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하는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3개월 만에 대량의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용처에 제한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4개월의 기간 동안에 무려 13조 원 규모의 상품권이 소비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다섯째, 일률적인 지원금 지급은 민생 안전의 근본적 대책이 아닌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처방이 필요하고 이미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법률안은 헌법의 기본 원칙인 삼권 분립을 훼손할 소지가 있고 재정적, 경제적 부작용도 크게 우려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의 위헌성,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제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부가 제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입장을 헤아려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숙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